know, we're our own enemies. That's something that boils my mind. When it hurts their own family, when it hurts their own business, I do think anecdotally you do hear from people saying this isn't what I voted for. 지금까지 마이애미에서 이윤정 PD 특파원 뉴스입니다. 네, 미국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엊그제였나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이끌었던 국토안보부 장관이 경질됐더라고요. 네, 이 크리스티 노 장관인데요. 네. 이 트럼프 얘기 들어서 이 장관이 해임된 건 처음이고요. 맞습니다. 이 아이스의 과잉 진압으로 여론이 좀 나빠지니까 이걸 좀 이제 수습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이제 크리스티 놈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근에 열린 청문회가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초호화 전용 제트도 논란됐고요. 이 무엇보다도 2억 2천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국토안보부 광고가 도마에 올랐어요. 거액을 썼네요. 근데 이건 지금 보세요. 이 러시모산을 배경으로 이 카우보이 모자를 딱 눌렀으면 이 장관이 말을 타고 되는 줄 알았다가 합니다. 이제 이걸 본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뭐지? 이거 뭐 우리 홍보 영상 찍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러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 노 장관은 이거 트럼프가 승인해서 찍은 거야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들은 트럼프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난 광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이거 네.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도 이거보다는 돈을 더 쓸 것 같아 이러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뭐 경분해서 뭐 여론도 안 네. 좋겠다 바로 경질을 한 거군요. 전쟁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공격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SNS에는요, 트럼프 막내 아들이나 군대를 보내라 이러면서 베런에게 군복을 입힌 합성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베런을 징집하라 이런 웹사이트까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마가 진영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감성 마가이자 폭스뉴스 출신 앵커들이죠. 그걸로 유명한 이제 터커 칼슨하고 맥긴 켈리마저 맹비를 하고 나설 겁니다. This happened because Israel wanted it to happen. This is Israel's war. No one should have to die for a foreign country. I don't think those 4 service members died for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y died for Iran or for Israel.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미국이 끼어드느냐.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주장했던 말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가가 아니다. 내가 마가다. 내가 막아다. 마이웨이. 트럼프가 이제 여전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이제 미국 남부의 이제 공화당 성향의 주죠. 이제 아칸소에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이거 민주당이 이겨버렸습니다. 예, 트럼프 2기 들어서요. 이제 보궐선거, 뭐 지방선거 여러 곳에서 치러졌는데요. 네. 이거 다 합해서 보면은 민주당은 공화당으로부터 27석을 뺏어왔어요. 네. 근데 공화당은 단 한 석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다 졌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갖다 시작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전쟁을 갖다 시작을 갖다 하면은요, 일단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지지율은 오히려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반대네요. 네, 그러다 이제 전쟁이 정말 그 장기전으로 치닫게 된다면은요,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이 11월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란 전쟁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나누도록 하고 이번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페루는 정치적 혼란이 극심하기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10년 새에 무려 7번이나 대통령이 교체되는데요. 왜 이런 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노준호 PD가 살펴봤습니다. Las mociones de censura encargado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señor José Enrique Geri Oré, han sido aprobadas. 국회의장 자격으로
9위 정도 되는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I 아디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레이더 탐지는 물론 전자전 장비를 갖춘 최첨단 전투기거든요. 야. 그래서 실제 국방력은요 더 높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국방력이 세계 16위고요. 인구 많고 영토 크고 그리고 병력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61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2일 국영 매체가 지하터널에 가득 찬 드론과 미사일을 보여줬는데요. 네. 물론 이란의 무기들은 주로 재래식 무기라서 미국과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런 대리 세력이 협동 공격을 하고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는 그러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할 때도 드론을 벌떼처럼 쏟아붓거든요. 맞아요. 세계에서 최강인 아이언돔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수에는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텔아비브가 순간순간 뚫리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드론 한 개를 요격하는 데 쓰는 미사일 가격이 60억 원이거든요. 근데 드론은 불과 3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네. 네, 심지어 이런 드론을 하루에 이란은 400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작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재고가 거의 떨어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요. 이게 사실 뭐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뭐 막강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더 정말로 잘 버텨내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 베트남전을 갖다 좀 기억을 해보세요. 네. 미국은 늘 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베트남 군을 정말로 많이 죽였어. 이 군사시설도 정말 엄청 많이 파괴했어. 이러면서 이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베트남은 훨씬 더 큰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네. 2003년 이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사담 후세인을 추출했지만 이 미국 3,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하나로 3,000조가 넘는 전쟁 비용이 발생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전쟁 모두 미국이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시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많은 미국인들이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이란을 쳐야 되는지 잘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미국이 6명이 사망을 했고 처음 100시간 동안 쏟아부은 이 비용이 약 37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5조가 넘고요. 앞으로 이제 500억 달러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요. 지난 5일이었죠. 미국 국방부가 이제 이런 보고를 합니다. 현재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90%, 드론은 83% 감소했다. 이제 이게 이란의 공격 빈도수가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란의 전력이 먼저 좀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란은요, 아직 우리 무기 충분하게 많다. 충분하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를 많이 파겠다고 하지만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진짜 그럴까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그 가자 전쟁 아니라 전쟁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기 소모전에 좀 취약할 수가 있죠. 그렇죠. 미국은 또 전쟁은 다 돈이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 압박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탄도 미사일 2,000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많이 없어졌긴 했겠지만 미국 싱크탱크 CNA 분석가는요, 이란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얼마나 오래 버틸지도 사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군요. 이 푸르드 민병대 참전 이야기, 이건 또 어떤 소리입니까? 이제 폭스뉴스가 이 수천 명의 이제 쿠르드 쪽이 이란에서 작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 전쟁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이란의 정권 교체, 핵능력 완전 제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건 사실 공중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실 지상군을 투입해서 좀 이란을 갖다 탈탈 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일단 이 이스라엘의 경우를 갖다 보면은요, 이 지도가 이제 나올 텐데요. 네네. 이 지상군 대중에 보세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이란이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요. 떨어져 있죠. 중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끼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이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일단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시설에서 이제 집결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병사들과 함께 장갑차 같은 기갑 부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군수 물자가 하루아침에 배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상군을 갖다 이렇게 투입한다라는 거 정치적으로 좀 부담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쿠르드 쪽을 부추겨서 이렇게 현재 세력을 이용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네, 근데 쿠르드족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라크 네 나라에 걸쳐서 사는 소수민족인데요. 오랫동안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하면서 무장 투쟁을 해온 데다가 산악지역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란의 산악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받은 현지 소식에 따르면은요, 이란 쿠르드 지역에 있는 혁명수비대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서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네. 과연 봉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따라서 쉽게 봉기하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 전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제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뭐 4주나 6주면 뭐 끝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8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조금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사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이 럼스펠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6일이나 뭐 6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 뭐 6개월까지는 절대 안 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한참 갔죠. 8년이 갔어요. 8년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철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지금 중동 작전은 이 센트콤,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부사령부가 우리 조금 더 많은 군사정보장비가 좀 필요해. 9월까지는 좀 보내줘.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9월까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도 뭐 기름값이 몫지가 크죠. 이제 그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전쟁으로요. 전 세계 원유하고 석유 제품이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사실상 봉쇄가 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가면은 2, 3주 내로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이 석유 비축량이 중요한데 이 비축량을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15일, 인도네시아는 20일,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60일 정도고요. 유럽연합도 90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원유를 못 쓰게 되면은요,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고 거기다 지금 하늘길도 사실상 막혀 있죠. 네. 그럼 이건 글로벌 물류 대란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 경제에도 좀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 막막한 일입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뭐 지난 일에 이란이 물밑 협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깜짝 놀라서 백악관에 전화해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고요. 네. 백악관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부인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어제 6일자로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SNS에 네. 일부 국가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완벽한 항복 외에 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이요, 조만간 중동에 배치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상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상황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건설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2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협곡. 인간에게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그 상공에 거대한 길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중국 구이저우성에 개통된 화장 협곡대교입니다. 주차 사이 거리만 1,400m가 넘고 협곡 바닥에서 상판까지의 높이는 625m입니다.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다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부터 이 협곡 바닥까지 거리가 625m입니다. 방문객들이 그 높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에는 투명 유리판을 깔아뒀습니다. 就是小朋友玩得开心，他们就挺喜欢这种刺激的感觉吧，他们比较追求这种感觉。他还说想要去玩那个蹦极呢，太小了去不了。 대교는 구이저우 안순시와 전평현을 잇습니다. 대교 개통 전 2시간이 걸리던 곳을 이제는 단 2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 건설 비용만 200억 위안, 우리 돈 4조 원이 들었고 구조물의 무게는 2만 1,000톤입니다. 다리 건설을 위해 건설팀은 600m 상공에서 철골을 맞춰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을 밀리미터 단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각 부분들의 정확한 위치를 위성으로 파악하는 시공 시스템도 활용됐습니다. 가장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험한 지형으로 인해 수시로 변하는 바람이었습니다. 安装的一个过程中呢，需要克服一些困难。这个峡谷的一个多个方向的一个风呢，进行一个监测以及分析，或者说咱们为我们的施工建设期间呢，提供一个有力的一个保障啊。 이 협곡에는 때로 초속 40m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9일째 이어지면서 장기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 이후 9일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결국엔 최근엔 차남인 모즈타바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거의 위협 때문인지 계속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지도자가 선출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전문가 위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가장 적합한 인물이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여기저기 이제 해외에 있는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이란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그러니까 오늘 8일이잖아요. 8일 저녁, 그렇지 않으면 내일 새벽에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발표 방식이 조금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총 88명이지 않았습니까? 그 성직자 88명이 다 모인 상태에서 발표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무처, 그러니까 사무총장 정도 되겠죠. 전문가 회의의 사무총장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이란 국영방송, 그러니까 이슬람 리퍼블릭 오브 이란 브로드캐스트니까 IRIB 정도 되겠죠. 우리 KBS처럼 그런 이란 국영방송에서 긴급 방송으로 편성이 돼서 여기 발표되는 내용이 이제 나갈 거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마 여기 사무총장이 이런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란에 있는 그 중요한 성지들, 그러니까 모스크 같은 데죠. 그런 데서 이런 주요 사원에서 공식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해외 이제 신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란에서는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혹시 최종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 감나라 밤나라 하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모즈타바가 가장 이제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메인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죽었죠. 자기 부인 죽였죠. 아들도 죽었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미국에 대한 원한이 많겠어요. 게다가 이제 원래 좀 강성 출신입니다. 2019년도에서 2019년도에도 그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아주 거의 무자비하게 이제 탄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거기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지제라고 하는 민병대까지 조종하는 그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아버지가 36, 7년 동안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문고리 권력을 이제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때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하지제라고 하는 민병대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어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보다 더 강한 이제 반미주의자가 될 수 있고 반 이스라엘주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요. 제1대 이제 1979년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초대 최고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산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52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성직자고 여성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사회적 자유라든지 그런 데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서양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성직자
지도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이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일대 최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미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 위원들 또 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메니의 둘째 아들 무스타바가 거의 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뭐 오늘 저녁에 뭐 해제 시간 발표한다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도 알게 되긴 할 텐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산 호메이니보다는 이렇게 자나 모스트바 하메이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언급했던 이 전쟁의 목표라고 하면 사실 이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라고는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군 투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82 공정사단이 뭐 훈련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훈련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82 공정사단의 이제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82 공정사단이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되면 이게 이제 지상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상전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걸프전을 할 때 1991년도 이렇게 1990년도부터 6개월 동안을 준비를 해서 91년도에 걸프전을 했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거기에 이제 전차, 장갑차, 대포,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그 식수,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것, 그건 다가 이렇게 수백만 톤의 물건을 옮겼어요. 그게 6개월이에요.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그렇죠. 이라크 할 때도 3개월, 4개월 정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2 공정사단에 대한 얘기만 있지 미국의 어떤 것들이 지금 움직여서 그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전을 할 의도는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82 공정사단이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실제로 82 공정사단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지는 아직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2 공정사단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어떤 임무가 있을 거예요. 그 임무가 이제 크게 보면은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제3세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임무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란이 보관하고 있는 이제 우라늄, 농축 우라늄 그것을 이제 탈취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앞에 거보다는 오히려 농축 우라늄 그거를 탈취해서 가져오는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우라늄 농축액을 탈취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왜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느냐라고 하는데 뭐 국제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란이 핵 보유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란은 이제 시아파예요.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인들이고 언어도 이제 페르시아어를 써요.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는 같은 이슬람이지만은 그는 시아파고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거기 이제 GCC라고 하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레인, 카타르, UAE, 그 다음에 오만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저기 순위파예요. 그래서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중에서 시아파가 한 15% 정도 되고 순위파가 85%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15%의 종주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권을 15%가 패권을 차지해서 나머지 85%의 무슬림을 통제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목적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탈취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란에는 얼마만큼 많은 이제 이런 우라늄이
제조 시설들이 있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탄자하고 보로도 같은 데는 이제 GBU 방카들, 그러니까 벙커버스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다 공격을 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무력화 시켰고, 이쪽에 이제 그 이스파한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제재 시설이 주로 바깥에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쪽에 있어서 이제 그쪽도 이제 다 파괴는 시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은 60% 농축된 440에서 460kg의 이 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어딨냐,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이스파한의 아주 깊은 물 속에, 이제 동굴 속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보느냐 하는 건데, 1월 말부터 2월 9일 사이에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3개. 입구가 3개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메웠대요. 누가? 이란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란이 이쪽을 메웠으니, 그러면은 82 공정사단 입장에서 한번 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 동굴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텐데, 이걸 입구를 다 메웠으면 입구 다 메운 거를 일단 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스파한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제 S-300이라는 대공 미사일, 그리고 그쪽에 이제 미국이 이런
드론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그거 첫날에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해군력도 다 없어진 거거든요. 해군 본부까지 다 파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군력 전멸, 공군력 전멸, 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부는 남아 있어요. 지상부는 여기 행명수비대 지상군도 있고 정규군 지상부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저 속에 드론하고 또 미사일이 어떤 기지에 들어가 있는 동굴 속에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천 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작년도 12일 전쟁할 때 뭐 1000발 이상을 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00발 가까이 쐈고 그럼 남은 게 몇 발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드론도 이제 뭐 하루에 어떤 사람은 400발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있다고 그러고 공장이 아니더라도 개인 수공업을 통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전쟁을 시작한 지 9일이 됐는데 미국은 성기를 잡았고 완전히 전선은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미국의 어떤 이 피해 상황을 보자면 대당 1.5조 원,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가 되는 카타르 대공격 레이더가 타격을 받아서 네. 미국의 눈이 피해를 보고 있고 타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피해 정도가 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아닙니다. 이거는 피해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가 이제 레이더는 이게 이제 몇천 킬로로 이렇게 이제 멀리서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전략 레이더라고 그러고 통상 이제 400-500킬로, 뭐 200-300킬로 하는 것은 전술 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드 레이더 우리 뭐 많이 들었잖아요. ATPY2 뭐 사드 레이더 하는데 이게 이제 요르단에 있는 사드 레이더라는 ATPY2는 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 죄송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네. 이게 사드 레이더가 거기도 사드가 배치가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일부 손상이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에는 중동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미국의 공군 기지가 거기 있거든요. 알부르도 공군 기지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략 그 조기 경보 레이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5,000km까지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건데 거의 건물 하나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이란에서 드론하고 미사일하고 섞어 쏘기를 했어요. 대부분을 격추를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개가 거기 와서 때린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능이 확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 지금 보면 쿠웨이트에도 레이더가 있는데 거기도 조금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빨리 이걸 이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체가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사드에 소용되는 ATPY2 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텍사스의 그 기지에 예비량이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하고 괌 지역에 있는 일부 레이더들이 네. 또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000km 정도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